어디 후보님들끼리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네. 우리 패널께서 와서 하나 뽑아주시고요. 이번 질문은 이제 네 분한테 어떤 질문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네 분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후보자들끼리 뭐 제목 없이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 그거는 아까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지나갔고요. 패널 분 중에 누가 한 분 나오셔서 요거 뽑아주시면 네 분이 다 대답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혁 도의회장님 한 건도 안 하셨는데 뽑아서 그 번호를 찾아서 질문을 좀 직접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네. 그거 바깥 파는 거요. 질문지하고. 네. 다행히 글자가 좀 작네. 예, 최근 정부는 그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제로로 줄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가축, 마리수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한돈 산업의 대응 또한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의견 바랍니다. 예, 요건에 대해서 네 분이 다 답하실 건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저기 손정수 후보님. 그 네. 탄소 중립 문제는 이제 우리도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도 제가 숫자상으로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농업 전체가 3% 정도 되고 우리 축산업이 1.2%에서 다시 한 우리 양동 부분이 한 0.4, 0.4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 기존은 처음에는 숫자 줄이는 거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를 어떻게 풀 건가 해서 진짜 우리 모두 의견을 만들었지만은 지금 방식은 지금 현재 저도 가만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이오가스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 쓰는 거는 다 탄소 배출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에너지 그 바이오가스는 탄소 저감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이천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스 업체가 좀 생겨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활성화가 돼서 이게 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리를 맞대일 시기지 않나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느 산업이든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만 특혜 달라는 그것도 무리수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에도 저희가 그 이천에 한번 한 게 있었는데 실패했고 요번에 한 거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0톤짜리가 지금 저희도 거기다 갖다 그 분뇨를 주고 그러는데 그 사장 말로는 국내산 기술로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잘 와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것보다는 돈분하고 은폐 이용해서 그래서 그쪽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분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이경호 후보님. 그 손정수 부회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아니요. 요건에 대해서 네 분 다 답변하시고 뭐 추가 반박 질문을 그때 받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또 답변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을 맡고 있고 대통령 농특위에서도 탄소 중립에 관련해 갖고 그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환경은 냄새의 주범, 미세먼지의 주범, 이제는 탄소 배출의 주범 등 환경의의 주범으로 몰리며 한돈 농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선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앞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손정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 아시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탄소는 우리 농업에서 2.9% 우리나라 총생산량의 2.9%의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거기에서 우리 축산이 12만 호가 발생시키는 게 가축 분뇨와 처리를 총 합쳐서 1.3%입니다. 정확하게 1.29%입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에서 0.7%를 발생시키고 우리 가축 사육에서 0.6%를 발생시킵니다. 이제는 가축 분뇨가 오해의 진실을 풀어야 됩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방법은 조금 이해를 하셨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있고 바이오가스로 가면은 분명히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가축 분야가 이제는 소중한 공공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이오가스로 가면은 가스와 전기를 생산합니다.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가 가축 분뇨만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이 바이오가스는 그 속에 은폐물과 농산물의 잔여 소각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축산이 2050년도까지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고 2030년도까지 정부는 20% 정도 줄이겠다 했는데 우리는 50% 정도까지 2030년도까지 줄여내겠다. 다른 탄소까지 줄여서 우리는 2050년도에는 탄소 제로가 아니고 탄소 마이너스화하는 공공재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범도 아니고 탄소 배출은 우리가 소중한 공공재 역할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가축 분뇨가 바이오 플랜트와 정화방류가 확대되면서 어깨를 쫙 펴고 축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어느 분이 예. 이 탄소 중립 문제는 우리가 마치 먼저도 얘기했듯이 혐오 시설에 대한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실가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가가 뭐 앞에서 수치도 우리 이기용 후보님께서 뭐 잘 말씀해 주는 그쪽에 아주 전문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지금 유도하는 것은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어차피 바이오가스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의 부분에서는 뭐 적극 뭐 동참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농림부 쪽에 다른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기후 변화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온 상승을 해서 우리가 그 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다른 질병 문제를 일으키는데 앞으로 우리 농림부에 요구할 것은 농림부가 탄소 정책 그 바이오가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한테 시설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지금 그 공공처리나 공동처리 확대 그리고 농가의 배출 시설을 확대해서 이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은 농가의 이로운 정책을 농림부로 끌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성훈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네,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딴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 탄소 생산량의 1몇 %에 불과한 이 축산업에다 대고 옥죄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고 불합리한데 그중에 다시 소가 70%라고 하니 돼지는 뭐 아주 진짜 미미합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체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옥상에 지금 시내 옥상에 가면 올해 전기가 블랙다운이 될까봐 블랙아웃이 될까봐 큰 그 경유 발전기를 돌려서 돌리는 데가 많다 그럽니다. 에어컨을. 그러면 정부가 그런 짓을 하면서 우리 이 1몇 %에다 대고서 조인다는 게 옳지 않다는 홍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근데 그 노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퇴비의 부숙도를 높여야 되는 정부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이오 플랜트 뭐 가스 어쩌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뭐 여기 이도원 감사네도 하고 있지만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정책적으로 대규모 플랜트로 해서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규모, 중규모 또는 뭐 덴마크나 이런 유럽처럼 아주 작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간을 벌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보조금도 확보해 나가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질문권에 대해서 네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반박이나 추가 질문하실 거, 후보님들도 좋고, 예, 우선 아까 이기용 후보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느 분한테 반박 질문하실까요? 손정수 부회장님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정수 부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바이오가스로 장려를 해야 된다. 바이오플랜트 사업으로 장려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정책적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알고 싶고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산업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양돈 쪽은 우리 농업 전체로 봐서는 그 0. 우리 전체 산업으로 봐서 0.3%에서 0.3, 0.4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쭉 들어보니까 우리 에너지를 쓰는 거는 탄소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그 에너지화 시키는 거는 탄소 줄이는 방법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다른 그 안이 별로 없고 그 바이오 가스 하는 게 그나마 우리 탄소 중립이나 저감하는데 제일 합당하지 않나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잘 그걸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아니요. 뭐 추가로 또 질문하시는 건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아까 이도원 대의원님. 네. 혹시 한 후보님께만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두 분께도 가능한 한 분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손중석 후보님이나 그 이규용 후보님께서 그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어떻게 보면 양돈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제 구원자 역할을 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아니요. 답변은 이따 해주세요. 예, 그 기대하시는 우리 어떤 양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도입돼야 될 바이오가스 플랜트 개수가 몇 개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이 나오면 다시.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그 손정석 후보님하고 이기용 후보님 제가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몇 개락 하는 거는 사실상은 탄소 처리량이 우리가 1일 100톤짜리를 1년에 돌렸을 때 탄소가 얼마나 양을 줄이는지 우리가 가축이 발생되는 그 탄소량을 계산해 갖고 그렇게 그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서 몇 개나 필요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1000여 개 이상 필요합니다. 100톤 이상짜리가. 네, 그다음에 손정석 후보님 요건에 저는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표준적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은 한 110억, 116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118억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그게 70%니까 8, 90억 정도의 순수 보조금이 플랜트 하나 짓는 데 들어갑니다. 자, 그럼 1000개를 지으려 그러면은 물경 7조의 돈이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7조. 두 번째로 그 바이오가스 플랜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실제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비용 구조로 분뇨 수거비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과연 우리가 7조란 우리가 보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온난화에 대한 우리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축산 농가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들이 많고 지원받아야 되는 게 많은데 물경 7조의 돈을 갖다가 가축 분뇨 처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양돈 생산자 단체로서 볼 때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보면 네 분이 그냥 한 30초 이내로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기용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7조 원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축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가 탄소 중립에 이제 해야 되는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도 12월 10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갖고 이거는 우리가 줄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세계적인 약속을 남기기 때문에 그 탄소를 줄이는데 7조 원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나라 없이 식량을 지키고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 바이오 플랜트가 그 출고가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화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제도 개선이가 험거히 받아된 것도 농지에 나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가 있는 거를 제가 일선에서 풀고 바이오 플랜트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다음 분 누가 먼저 우리 선생님 후보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저는 뭐 아까 했듯이 바이오가스는 뭐 그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우리 농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아니고 그 지원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정석 후보님 대답하시겠어요? 예. 저는 숫자는 계산을 못 해봤고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농가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 정책을 써야지 지금처럼 어느 순간에 배령을 이런 거는 정책은 좀 피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장성훈 후보님. 잘 모르고 있던 수치들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세계적인 뭐 추세라고 해도 정부가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좀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지 이게 7조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화 또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그런 논의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뭐 추가로 예, 그러면 간략하게 어디 한 분한테 요청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 후보님한테 요청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그 대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높여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갔어요. 실제 분뇨에 대한 처리 방식을 혐기 방식, 그다음에 이제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그 냄새는 포집 방식으로 그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가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 중립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이제 그 호기 방식의 그 악취를 제거하는 방식이 액비 재순환 방식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플랜트로 가면 포집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혐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 산업이 지금 한참 중반 정도에 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역행하거나 아니면 다시 되돌릴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우리나라가 지금은 오래된 수치에서 제가 2.4%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30%씩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우리 산업이 탄소를 배출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낮추느냐, 단순하게 바이오 플랜트를 통해서 낮추느냐, 아니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서 낮추느냐, 따르면 또 발생하는 비율을 낮추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단순하게 바이오 플랜트는 그 가스를 포집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인 다른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요 질문에 대한 거는 그냥 대답하시고 싶은 분만 대답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 탄소가 우리 축산이 그 사실상 0.6% 정도밖에 발생을 안 시키는데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총 탄소 발생량의 12%나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탄소의 주범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런 걸 과학적으로 앞에서 잘 대변해 갖고 우리는 이 탄소 배출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대응해 가지고 탄소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걸 논할 게 아니고 우리가 탄소의 주범에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숙면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여기서 뭐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더 안 하시면은 요 주제는 마치고요. 지금 이제 2시간 딱 됐는데요. 뭐 중간에 좀 잘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런 질문 좀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 우리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의성의 이성도 대의원님 나와서 하나 뽑아 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그쪽에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예. (33번) 문제. 그러면 33번 직접 한번 읽어 주시죠. 여기에 예, 질문지 조금 33번. 질문지 33번. 예, 인터넷으로 질문 접수받은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돈과 수입산 돼지고기 차별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한돈의 차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중에 답변 내용 중에 꼭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한돈과 수입을 차별화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저도 종돈을 하고 있지만 종돈 쪽에 포커스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육량과 육질의 유전력은 뭐 산자수는 10%도 10%밖에 안 되고 육량은 한 30%, 육질은 50% 미만입니다. 근데 전부 이 우리 한국형 한돈을 만드는데 한국형 종돈에 포커스가 맞춰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양관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 한국형 종돈에 대해 설명하셔도 좋고 사양관리에 대해서 하셔도 좋은데 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그 생산만이고 유통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네, 요거는 답변해 주시면 공통 질문으로 해서요. 네 분이 다 답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손정서 부회장님부터 하실까요? 이게 사실은 그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돼지고기 유통할 적에 그 포인트를 두는 게 보니까 지역이에요. 가장 큰 데가 제주도, 그 다음에 강원도, 어드밴티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를 해보면은 거기서 상당히 지역적인 걸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종돈 하시니까 우리가 현재 종돈 쓰는 거 다 수입된 겁니다. 그러면 국내 외산과 우리 차이가 사실은 영향력 들어오면 없다고 봐요.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다행히 그나마 냉동육이 위주 들어오고 우리 신선육이 유통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로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앞으로 진행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일 아쉬운 게 양돈하면서 종돈이 되게 아쉬웠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데 지금도 똑같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난 우리 산업에서 이게 비중이 굉장히 차지하는 큰 비중인데 이걸 여태까지 저도 못했지만은 너무 우리 지도자들이 못했다. 이거를 이번 저는 틀을 뭔가 바꿔놔야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하고요. 사실은 이제 순농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이브리드 뚜럭이 있어요. 그럼 그게 훨씬 사실은 육질에 영향을 되게 주는 건데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국내에는. 우리는 뚜럭도 거의 성장 위주의 뚜럭이 들어와 있어요. 와일드 같은 거 거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봐서 우리가 맞는 돼지를 진짜 지금 우리는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돼지들은 대부분이 햄 뒤쪽에 불을 포커스 맞춰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겹살도 예전 저희가 이제 조람조합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삼겹살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자. 근데 결국 못 찾고 똑같은 반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종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한국형 종돈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지. 이제 앞으로 계속 냉장육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냉장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삼겹살이 워낙 올라가니까 다른 수입량도 상반기는 줄었다가 지금 하반기에 작년 근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전지는 많이 줄었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 사실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유지가 가는데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산업이 좀 발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양관리 물어보셨는데 아까 사양관리는 저도 이제 위탁장을 내보내 보면은 똑같은 데를 줘도 농장하고 달라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양관리에 따라서 돼지 고기 맛이 변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돼지고기 품질은 도축장 품질이 90%예요. 원 품질보다는 도축장 LPC에서 잡는 게 가장 위생적이고 맛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는 그 품종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가공 쪽에서 도축과 가공 쪽에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되면은 돼지고기가 상당히 맛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외국보다 우리가 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차별화하기 위한 틀을 제 회장할 적에 뭔가 바꿔놓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기영 후보님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한돈과 수입산의 돼지고기 차이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돼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돈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혼자만 생산을 해가지고 사육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육종이 잘 돼 있는 교잡을 해서 그런 생산을 하고, 한돈의 차이점은 신선육입니다. 수입하고 차이면 수입은 냉동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신선육.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에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햇삽을 추진하고 근내 지방을 상향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급 제도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kg 정도의 체중을 더 올리고 등지방 두께를 한 2mm 정도 상승을 시키면은 근내 지방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을 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돼지가 굉장히 힘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후보든 순치돈사가 필요합니다. 후보든 순치돈사가 있어야만이 PRR에서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상육 부분의 문제를 해결됩니다. 후보든 순치돈사 얘기 한번 보세요. 이런 후보든 순치돈사를 누구나 6,000호가 다 이런 것들을 갖고 돼지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도 후보든을 구입해서 비육돈 2칸에다 씻어가지고 후보든을 넣어서 키우게 되면은 질병으로 많은 돼지가 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후보든 순치돈사에서 석 달 이상 키우면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6,000에게 가설 건축물로, 게다가나 건폐율이 안 나오는데 가설 건축물로 후보든 순치돈사는 환경가에 배출 시설을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가칭 방역사라는 이름으로 8대 방역이 아니고 이거는 9대 방역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간접적 손해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육으로 FMD로 인해 갖고 이상육 생기는 거, 어떤 농가는 전북 김제에 가니까 어디 푸드로 내 가지고 한 차에 100만 원씩 공제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소비자가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농가도 손해고 소비자도 이런 돼지 먹어서 손해이기 때문에 빨리 FMD는 피내 접종으로 해갖고 이미 그게 개발되어 있다 하니 이상육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 협회가 당장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손재희 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요구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 못했던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우리 정책도 그렇고 양적인 정책에서 우리 소비자는 질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종돈 개량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농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질 좋은 고기 생산을 위한 종돈 생산자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 협조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사료회사에 고급육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입과의 차별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자금률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의 자금률 정책도 요청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탄소 발자국 제도를 강력히 도입해서 수입과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다 말씀하셨나요? 예. 네, 그럼 장성훈 후보님. 네.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서 잘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돼지고기와 외국 돼지고기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한우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무얼로 차별화 홍보를 해야 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종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흑돼지나 난충맛돈이나 우리 흑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소규모 브랜드화해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지금 네트워크나 GSP로 선도하는 그런 방법은 결코 K종돈이라고 말하기는 낯간지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야 K종돈이 나올까 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종돈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 돼지고기하고 우리나라 돼지고기하고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최소 2주 이내에 잡고 도축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기 전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그리고 외국 돼지고기들은 보통 3주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오고 나면 결국은 양념육으로 버무려 가지고 외식 시장으로 돌아가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해썹이니 뭐 세균이 어떻고 항생제가 어떻고 다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규제라고 표현하지 말고 관리를 잘 받은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맛있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맛있고 관리를 잘해서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작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건에 대해서 뭐 추가 질문이나 반박 질문. 제가 질문한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외국은 햄 생산을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고 저희들은 목살이나 삼겹살, 생고기를 먹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양 관리를 사육 일수를 일정하게 사실 프로그램화하고 그다음 이제 또 도체종을 좀 더 늘가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돼지고기를 등급제 마블링을 생각한 나라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사실 한국 처음이다. 일본 있어, 일본. 일본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일본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일본도 이제 그거 뭐고 지역별 조합에 의해서 브랜드 요구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그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정돈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사양 관리 방법이나 이 부분 해가 우리 축산인은 우리가 맛있는 단백질을 생산해 놓고 유통업자한테 좋게 포장해 놓으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회장이 되시면은 꼭 좀 부탁드리고 또 마이크 들은 김에 한마디 더 하면은 지금 우리 양돈 협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말은 농림부나 기관에서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사실 지금 가장 회장님이 누가 되실지 뭐 회장님 되시면 농림부의 우리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완전히 아무리 아니, 요거 아까 이제 뭐 질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렸는데요. 그 이제 아까 농림부에 건의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그래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양 관리를 통일하고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거는 건의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의입니다. 건의. 네, 그럼 건의로 이렇게 네. 받아주시고요. 네. 제가 그 반박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의 품질이 균일해야 되잖아요. 그 칠레 아그로 슈퍼 회장 인터뷰한 기사를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돼지고기가 상당히 맛은 있는데 균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균일하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돈, 사양 관리, 도축장 관리 이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종돈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암태지 모돈을 공급하는 F1을 공급하는 그런 종돈장들이 많고 그 두수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8년 전에 조사를 해서 좀 그 진행을 하다가 지금 한국협회에서 사실은 푸시를 안 해줘서 진행을 못한 상황이 있는데 듀럭동군을 제가 전국에 있는 그 종돈장의 듀럭동군이 몇 마리인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1,300마리예요. 모돈이. 그래서 사실은 암태지까지 다 같은 품종으로 통일하자 이거는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쉽지 않을 것 같고 숫돼지 하나만이라도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돼지고기 품질의 유전자의 50%는 동일화할 수 있다. 같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형 종돈이라고 하는 걸 수십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한국형 종돈이 뭐겠습니까? 과거의 입맛에 익었던 고기가 한국형 종돈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숫돼지 그 뭐 대부분 듀럭이겠죠. 그거를 통일화하면 그래도 50%라도 우리가 균일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만 좀 방법이라 그 찬반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손정수 의원님. 그 두력에 대해서 그 저희가 들어온 것들의 대부분은 성장형 두력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들어온 부분 상당 부분 있고 사실은 우리 차 회장님 말대로 1,300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1,300도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두력 바꾼다 해도 사실은 만약에 그걸 저도 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걸 한다 그러면 사실은 두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들어 인공수정 가져오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아이오아에서는 하이브리드 드럭도 상당히 그 육질에 관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육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육질에 대해서 지금은 써야 되고 종돈도 사실 늦었지만은 시작을 해놔야 돼요. 이제는 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제가 30년 전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오히려 후퇴했어요.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엔 후퇴한 거야. 옛날보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일반 농가는 되게 힘들게 돼지 키워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하는 게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분. 제가 예, 말씀드린 우리 손수희 후보님. 예. 이게 균일한 돼지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유통 쪽에 포커스를 맞춰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소비자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등급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유통 쪽이나 우리 보기조한 그 가격 정산하는데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균이라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소비자에 맞는 등급제와 그 돼지고기를 다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다음 이기용 후보님. 예. 그 정돈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그 농장 생활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육정도 사실상 농장 검정도 하고 검정소 출품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셰프들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육정에서 최고 중요한 게 그 육정이 잘 된 돼지는 균열성이 뛰어나고 원하는 내가 유전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그게 잘 나옵니다. 우리 이정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돼지 한 마리가 모든 100마리를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균일도를 가장 빠르게 육종을 할 수 있는 거는 웅돈을 어떻게 통일시키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균일한 돼지는 체중만 맞추면 되는 방법이 있고 원하는 균일한 품질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체중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종이라 하는 거는 1, 20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 걸려가지고 영국이나 어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종에 대해서 과연 몇 년이 걸려서 지금 품종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가지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좋은 돼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통일화시키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검증 과정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라인을 뭐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소비자의 입맛에 원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런 숫돼지 라인을 형성을 시키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성 후보님. 저는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국적 통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고 또 그동안 종돈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입맛과 국민성이나 어떤 이 취향이 일본 스타일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소규모, 지역별 그리고 아주 작은 브랜드들이 강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돼지문화원인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종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조합에서 만드는 그 브랜드라고 해도 똑같지 않고 왜? 종돈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패커나 어떤 저 같은 사람이 작은 지역 브랜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제가 경상남도에 가면 하는 말이 있는데 경상남도에 첨단 양돈 연구소라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약화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흑돼지를 한번 메카로 만들어 보자고 전 경남도지사가 그걸 만들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능화해서 지역별 그리고 패커별 또는 뭐 더 나가서는 조합별 그리고 개인 사업별로 작지만 강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거기에 특성에 맞는 균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종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들 하셨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을 포함해서 9개도 손해 토론을 할 건데 그래서 총 10회에 걸쳐서 이제 토론을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워밍업만 한 거고요. 추가로 질문에 대한 것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추가로 온라인에다 남겨놓으시면 그걸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순회 토론하는데 그 반영을 할 거고요. 오늘 제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질문과
조금 어긋난 답변들을 대부분의 후보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토론회부터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1차 그 한돈산업 미래를 말하다 대한한돈협회 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